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2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죠. 줄여서 학평이라고 합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 기술지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할게요. 문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문단, 2문단, 문단기호 써보고요. 열펌프는, 그럼 열펌프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게 보이죠. 열펌프, 열펌프, 열펌프. 그럼 열펌프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열펌프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히트펌프, 열펌프. 물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하고 비유하는 겁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를 뜻한다 하고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펌프가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논이 있어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덕이 있고 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펌프를 이렇게 가동시켜서 여기 있는 저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에 물을 높은 곳으로 콸콸콸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열펌프도 열이 낮은 곳에서 열이 높은 곳으로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냉방, 난방 장치와 달리 이걸 괄호 칠게요. 냉방, 난방 모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됩니다. 차이점은 출제 요소가 되는데요. 냉방 장치는 냉방만, 난방 장치는 난방만. 그런데 열펌프는 냉방, 난방 모두 가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문단, 열펌프에서 작동 유체인. 여러분 유체는 흐르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가 대표적인 유체입니다. 냉매의 증발, 압축, 응축, 확장. 이 글이 뭐길래 이 부분에 따옴표를 쳤을까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순환 공정. 순환은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공정은 공장의 과정입니다. 작업의 과정. 그다음에 이 순환 공정 반복되죠. 한 사이클이 난다. 사이클 동그라미 치고요. 순환 공정도 반복이 됐으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러면 증발, 압축, 응축, 팽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냉매가 증발, 자, 증발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압축이라는 말을, 그렇죠. 압축기, 압축이라는 말이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넘버링 해 두세요. 그러니까, 좀 크게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올 차례요? 응축 나올 차례죠. 응축, 팽창 나올 때마다 정신 차리고 체크하면 됩니다. 응축기, C가 되겠고, 쭉쭉쭉 내려다가 팽창이 나와야 되는데, 팽창 밸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팽창 밸브. 그죠? A, B, C, D 과정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쌤이 이렇게 증발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증발. 자, 증발기에 유입되면 냉매가 들어오면 냉매는 지열, 공장의 폐열 등 저온의 여론에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 그죠? 열교환기를 통해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증발한다. 이게 중요한 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증발기라는 놈에 뭐가 달려있냐? 열교환기가 달려있다. 열교환기가 달려있다. 근데 이 열교환기가 뭐 하는 애냐?
저온의 열원에서 바로 열을 흡수한다. 뭐라고 쓰려고 그랬죠? 원에서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을 흡수하고 여기 증발기에 있는 냉매는 기체다. 이런 얘기죠. 기체. 그래서 얘는 기체 상태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로 가서는 압축한다. 이런 압축기에서는 압축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축기가 되는 거죠. 압축기. 그래서 압축기라고 쓰겠습니다. 압축기. 압축기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냉매를 압축하려면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쌤이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잘라낼게요. 잘라내서 위로 이제 당겨서 쌤이 그림을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우리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뭐라고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압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 전기이라고 쓸게요. 전기 에너지 투입해야 한다. 냉매 기체가 압축이 되면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압축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 냉매가 고온, 그죠? 고온, 고압 이렇게 됩니다. 고압이 됩니다. 고압. 이거 뭐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죠, 여러분? 자, 확대를 하고 쌤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왼쪽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네요.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 냉매는 응축기로 가게 됩니다. 응축기. 이렇게 해서 응축기로 가게 됩니다. 응축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 방향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순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하고 난방을 하나 봐요. 기체에서 썼을 때 냉매는 액체가 다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똑같이 증발기처럼 열 교환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내가 됩니다. 이게 실내를 이렇게 집을 그리고요. 실내에다가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열 방출. 아까는 고온 고압인데 열을 뺏겼기 때문에 얘는 아까 고온보다는 저온이 될 테고, 그럼 여기 있는 기체 냉매가 유체가 고압을 쓰다가 말았구나. 여기서 이제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됩니다. 요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여기는 기체고 여기는 액체죠. 그 다음에 실내로 방출된 열은 난방에 쓴다. 그래서 난방, 따뜻해지죠. 열을 방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나온 밸브는 팽창기를 지나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다시 요렇게 유턴을 좌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증발기로 이게 나오게 되면 증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증발, 액체가 증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낮아져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나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온, 저압 상태인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림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좀 수정한다면 증발기 파란색, 증발기가 왜 두 개죠? 뭐 문제가 있는데, 팽창기구나. 팽창 밸브.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요. 여러분도 답답했겠다. 선생님이 엉뚱한 거 쓰고 있어서 팽창 밸브. 다행입니다. 발견해서. 엉뚱하게 컨텐츠 올리면 두고두고 찝찝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압축기, 응축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순환한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증발기로 들어간다. 처음에 왔던 애가 증발기로 들어간다. A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A로 순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일련의 순환 공정이 열펌프에서 냉매 한 사이클이 된다. 열펌프에 설치되어 있던 역전 밸브는 역전 밸브 얘기 나왔네요. 냉매의 흐름을 역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역전 밸브를 가동하게 되면 이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냉매 흐름을 바꾼가?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가 되고 증발기는 응축기가 되고 따라서 역전 밸브를 통해 냉매 흐름을 바꾸는 거 왜 바꾼 거야? 난방 목적에 쓰였던 실내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냉방, 난방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전 밸브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게 됐을 때 증발기하고 응축기가 서로 이제 바뀐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별표 칠게요. 증발기와 응축기가 바뀐다 됩니다. 근데 만약에 4개가 다 바뀌게 되면 방향이 바뀌더라도 결국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2개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문단. 열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능 얘기를 했네요. 질문을 했습니다. 열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에너지와 압축 과정에서 수입된 전기 에너지, 이제 열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가 투입이 됐잖아요. 두 에너지의 합에 해당되는 열 에너지를 난방에 사용한다. 따라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나머지 열을 저온 열원에서 방출하는 열기관의 성능 평가 지수인 열 효율 성능으로 표현할 수 없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온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분의 수행한 일이 바로 열기관의 열효율이죠. 열기관의 열효율입니다. 여러분, 열기관이라 하면 여러분 증기기관차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같은. 그러면 막 석탄을 떼잖아요. 그러면 석탄을 떼면 막 불이 파이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삽으로 막 석탄을 떼가지고 뜨겁게 만들죠. 그러면 물이 끓어요. 그리고는 그 증기의 힘으로 기차 바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기차 바퀴가 움직이는 게 바로 수행한 일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열기관의 열효율이고 우리는 열펌프 얘기를 하니까 요거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달리 열펌프는 성적계수라는 성능평가 지수로 성능을 평가한다. 그러면 성적계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문단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이라고 했어요. 성적계수는 고온의 열원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의 성적 계수와 그럼 COP하고 H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히트인 것 같아요. 저온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이 저온부의 성적 계수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고온부의 성적 계수가 있고 저온부의 성적 계수, 아마 이게 C가 콜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OPH는 뭐라고 했냐면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이게 분모가 됩니다. 분모. 그다음에 고온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당 고온 열원 전달 열의 양이 되고, COPC는 전기 에너지당, 이게 분모가 되고, 저온 열원 열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 이게 COPC입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를 좀 적어 두겠습니다. 좀 적어 둘게요. 요거를 좀 적어 둘 텐데, 선생님이 어디다 적을 거냐면요, 여기 27번 문제, 그러니까 26번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두겠습니다. 이거를 좀 적을게요. COPH는 이렇게 분모가 전기 에너지가 되고요. 전기 에너지 분해 고온 열원 전달 열의 양, 고온 열원 전달 열의 양이고, 그 다음에 COPC 콜드는 분모는 똑같았습니다. 전기 에너지 분해 저온 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양,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크게 키울까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 양은 보존된다. 에너지가 열이 되더라도 전체 양,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열 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저온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의 합은 고온에서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저온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라고 했잖아요. 그걸 내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쌤이 요렇게 한번 사이클을 한번 적어 볼게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가 증발기였나? 증발기, 그 다음에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팽창 밸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에너지는 여기서 열이 들어왔잖아요. 이 열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기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는 거죠. 그럼 아웃풋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난방으로 나가는 게 이게 3번이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에너지를 더하면 3번 에너지가 된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는 열이 흡수되고 전기가 흡수됐고 여기는 열이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전기 에너지 2번을 합하면 고온 열원, 즉 실내로 전달된 열의 양인 3번이 됩니다. 근데 쌤이 난방을 한다면서 왜 고온의 열원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열 같은 거나
그다음에 공장 폐열이 굉장히 미지근한 열입니다. 그래서 저온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비하면 실내가 뜨겁다는 거죠. 근데 그걸 더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밖에 나가면 영하 하잖아요. 그런데 실내 들어오면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이어도 여러분이 실내가 뭐 10도, 12도 그러면 쌀쌀하고 춥죠. 그러면 히터가 나오는 곳은 여러분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여러분 스타벅스 한번 가봐요.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열펌프를 이용한다면 열펌프를 통해서 이 고온, 그러니까 밖에 비하면 고온, 그죠? 밖에는 영하니까 고온인 스타벅스 실내로 더 따뜻한 공기를 투입하는 거죠. 그때 따뜻해지는 공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전기를 쓰고 저온에서 흡수한 열, 이 두 개를 1번, 2번 합치면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식에서 그러면 1번, 2번, 3번이잖아요. 식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쌤이 가를 이게 쓸 거예요. 요 가를 한번 써볼 겁니다. 파란색으로 하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이 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온 밑줄 쳐보세요. 저온 열원 공급된 열이라고 할게요. 저온 열원 공급된 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전기 에너지는 그 다음 뭐라고? 고온 열원 전달 열이죠. 고온 열원 전달 열, 이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식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전기 에너지 양을 나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나누어 볼게요. 요거를 나누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검정색으로 좀 바꿔서 할게요. 나눈다고 했으니까 전기 에너지 요거는 이제 또 전기 에너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쌤이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전기 에너지 분의 저온 열원 공급열. 그럼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랑 지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 분의 그죠? 같아지죠. 그 다음에 고온 열원 전달 열 전기 에너지 요거는 COPH랑 같잖아요. 그죠? 이거랑 같죠? 그럼 이거 같습니다.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보면 아하, 왼쪽에 있는 거는 COPC가 되고 플러스는 오른쪽은 COPH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을 한 게 COPH는 COPC의 C를 더한 값이다가 좌변 우변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COPH는 COPC에다가 1을 더한 값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둘은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좌변이 커지면 오른쪽에 COPC가 1은 이제 고정값이고 상수값이고 커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3하고 이게 2면 3은 2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가 되게 되면 4는 2 더하기 1이 아니라 3 더하기 1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비례하는 거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니까 H가 커지면 C도 커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문단 뭐 다 했네요. 열펌프의 성적 계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복잡한 구조의 열펌프도 개발되고 있다. 복잡한 구조의 열펌프도 본질적으로 위 원리를 딴다. 원리. 열펌프는 냉방,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고요. 폐열을 사용할 수 있고 화석 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장치로 각광, 바로 주목받고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선생님 지문을 두고요. 오른쪽에 문제를 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적절한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문제네요.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하고요. 자, 열기관과 열펌프 모두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여러분, 이 기계 외부를 말하는 겁니다. 기계 외부로. 그럼 열기관의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나머지 열은 저온 연으로 방출하잖아요. 그러면 저온 열원으로 방출한다는 건 외부로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쌤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열기관은 나머지 열을 저온 열원으로 방출하니까 외부로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관은 방출하고, 열펌프도 원래 아까 사이클에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난방할 때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방출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응축기에 유입되었던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이때 실내라는 거는 기계 입장에서는 외부죠. 방출하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맞는 말. 정답 1번입니다. 2번 고체는 안 나왔고요. 3번 열펌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폐열은 저온 열원이 된다고 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1문단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지열이죠. 지열. 공장 폐열이 저온의 열원이죠.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열펌프에 유입된 전체 에너지 합은 누구 말하는 거냐면 저온의 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양 그리고 플러스 전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는 고온의 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치한다고 그랬죠. 더욱 크다. 틀렸죠.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했죠. 쌤 빨간색 형광펜 칠해 둘게요.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전체 양은 보존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입된 에너지의 합과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볼까요? 기억, 니은 물어보네요. 열 효율과 성적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체크를 할까요? 열 효율, 열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열기관, 그 다음에 성적 개수는 열펌프의 성적 개수입니다. 기역에서 수행한 일은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이 있습니다. 수행한 일은 크지 않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기역에서 열효율이라는 게 공식에 썼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열기관의 열효율은 공식이 있죠. 공식이 뭐가 됩니까? 고온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는 수행한 일, 수행일이 분자가 되고 고온, 열원, 받은 열이 되죠. 그럼 이것은 당연히 효율이니까 1보다 작겠죠. 1보다는 작겠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행한 일이 고온 열원에서 받은 열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100%는 보다 미만일 테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거 찾죠? 2번. COPH가 커지면 이에 따라 COPC도 커진다. 비례하죠. 공식이 뭐였죠? COPH 이퀄 COPC 플러스 1. 쌤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둘은 비례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2는 1 더하기 1. 근데 만약에 2가 3으로 커지면 3은 2 더하기 1. 그러면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OPH는 COPC보다 큰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COPC는 여러분 2 더하기 1, 2는 1 더하기 1, 3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COPH는 C보다 큰 값을 갖죠. 항상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3번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COPH가 1을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얘가 더 큽니다. 그럼 큰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기역은 1보다 작고 니은의 COPH는 1보다 크다. 기역은 1보다 작다는 것에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COPH는 항상 1보다 커야 되죠. 왜냐하면 1을 더한 값이니까.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번 기역, 니은에 모두 들어가는 열의 양당 방출하는 열의 비가 바뀌면 그 값이 바뀐다. 들어가는 열의 양이요 분모가 됩니다. 분모가 바뀌면 열 효율이 달라지겠죠. 방출하는 열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니은 역시. 근데 니은이 뭐예요, 여러분? 성적계수.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COPH 공식이 뭡니까? COPH 공식이 전기 에너지 분에 들어가는 열의 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여기 보니까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압축기입니다. 이 압축기가 요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 압, 다음에 증, 압, 팽. 우리 이제 요 사이클이잖아요. 요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던 그 사이클입니다. 자, B는 역전 밸브. 흐름을 바꾸어도 냉매의 온도를 역할합니다. 여러분 냉매 흐름을 바꾸게 되면 달라지는 게 증발기가 응축기 역할을 하고 응축기가 증발기 역할을 하지만 압축기는 원래 고온 고압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응축기네요. 응축기는 열교환기에서 실내에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방출하죠. 방출. 그리고 온도를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쌤이 잘못 눌러버렸네요. 지금 추운데 더 낮춰버리면 실내를 시베리아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잖아. 난방을 한다면서. 바깥보다 더 춥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에 들어서 삽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높인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팽창 밸브죠. 팽창 밸브는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는 높이는 거는 압축기죠. 그래서 얘는 낮춘다. 액체가 되기 때문에 낮춘다.
A부터 C로 도달했을 때, A, B, C 이렇게 도달했을 때, A, B, C 이렇게 도달하면 증, 압, 열 이렇게 되죠. 그럼 한 사이클이 되려면 팽창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팽창 왜 빼먹어요? 그 다음에 틀렸고 5번 A의 압축기 들어간 냉매와 달리로 가르칠게요. BC의 냉매는 액체다. BC는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 고온 고압이잖아요. 고온 고압이고 기체죠. 기체도. 그래서 X 틀렸다. 다음 마지막 가의 전제는 무엇인가? 마지막 문제네요. 가의 전제는 뭔가? 가는 쌤이 오렌지 형광펜 열 펌프로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 합은 고온에서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한 사이클 마치면 동일한 양의 전기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은 여러분 지열이 아닌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가 냉난방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해야 되니까 역전별번은 방향을 바꾸는 게 성능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고요. 땡땡땡. 5번 물펌프 같이 냉매 위치를 높은 곳으로 있다. 뭐 비유한 것이지 뭐 냉매를 높은 위치로 위치시켜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그죠?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이렇게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계속 연습해서 여러분 기술 지문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 훈련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고3 때도 계속 쌤이랑 만나서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